자, 이번 주제는 상속이라고 하는 주제 안에 가상함수, 버추얼로 선언한 멤버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상 멤버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조금 정리를 해둘 용어가 있습니다. 사전 바인딩, 사후 바인딩, 또는 정적 바인딩, 동적 바인딩이라고 하는 바인딩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바인딩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이름에 속성을 연관시키는 것을 묶는 것이죠. 이름과 속성을 말 그대로 바인딩하는 것이죠. 연관시키는 것을 이제 바인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의 속성을 연관시켰단 말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설명하면 되게 좀 어려워 보이는 내용인데 쉬운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를 작성하지도 않고 뭐 A라는 이름의 함수를 작성을 해야지라고 이제 머릿속에만 생각을 했는데 깜빡 잊고 그 구현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현을 한 건 줄 알고 메인 함수에서 A라는 함수 이름을 이제 불렀다고 칩시다. 블루는 메인 함수 프로그램을 작성했다고 칩시다. 자, 그걸 컴파일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컴파일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그 컴파일 에러가 났을 때 어떤 에러 메시지가 날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오겠죠. 야, 너 A라는 이름의 함수를 지금 호출을 하려고 네가 프로그램을 짰는데 A라는 함수가 어딨어? undefined function name A 이렇게 나오겠죠. 구현을 안 했으니까. 그게 바로 A라는 이름과 그 A라는 구현 또는 이제 A라는 함수의 코드가 되겠죠. 함수의 코드와 A라는 이름이 바인딩 된 거예요. 근데 바인딩 되어야지만 컴파일이 잘 성공될 텐데 바인딩이 안 되고 A라는 이름만 있고 코드의 속성에 해당하는 이제 코드가 없으니까 이제 컴파일러가 난 것이죠. 자, 그게 바로 이제 바인딩의 한 가지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에 대한 바인딩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함수의 이름과 그 함수를 구현한 코드 그 두 개를 연관시키는 것이 이제 함수 바인딩이라고 되겠고요. 그 이제 함수 바인딩에 관련돼서 사전 바인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좀 일찍 연관을 시킨다는 이야기죠. 일찍이란 말은 이제 컴파일 타임에 라는 뜻이에요. 일찍이란 말은 여기서. 그 다음에 좀 늦게 late binding 뭐 이렇게 나올 텐데 늦게 사후 바인딩 뭐 이렇게 나올 텐데 그건 이제 컴파일 한 다음에 실행하면서 뭐 이런 뜻이에요. 특히 이제 정적, 스태틱이라는 말도 정적 바인딩 한다 라는 말은 스태틱이란 말은 컴파일 하면서 라는 뜻이고요. 또 이제 다이내믹 바인딩 그러면 이제 실행하면서 동적 바인딩 뭐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함수 바인딩 중에서 사전 바인딩이나 또는 정적 바인딩이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클래스도 배우고 이제 뭐 멤버 함수 뭐 오버로딩 뭐 다양한 주제를 배웠는데 지금까지 배운 클래스들의 멤버 함수에 대해서 적용되었던 바인딩 방식이 즉 그 멤버 함수의 이름과 멤버 함수의 코드를 연결시키는 방식이 사전 바인딩, 정적 바인딩 방식이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컴파일 타임에 요 이름은 바로 요 코드야, 조 이름은 조 코드야 라고 컴파일 시점에 그 이름과 요 이름의 함수를 호출했을 때 호출되어야 할 코드를 연결시켜 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x.m 이렇게 해서 이제 x라는 객체가 있고 호출 객체가 있고 그다음에 m이라는 이제 그 호출 객체가 제공하는 멤버 함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x라는 객체의 멤버 함수 m을 지금 호출하는 게 x.m이 되겠는데 사전 바인딩한다, 정적 바인딩한다 라는 뜻은 무슨 이야기냐면 m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m이라는 이름의 그 멤버 함수가 어디 있어? 라고 하면 그건 바로 x라는 객체에 선언이 된 클래스 cx 뭐 이렇게 이제 선언이 됐다고 치죠.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그 c라는 클래스의 객체로서 x라는 객체 변수가 선언이 됐으면 바로 그 c가 그 m이라고 하는 이름의 멤버 함수 그 멤버 함수가 위치하는 이제 클래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c라는 클래스에 m을 호출해라 라고 하는 걸로 결정이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바인딩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아이디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hourly employee, 뭐 salary 앞에서 이제 우리가 상속을 배울 때 employee라는 클래스의 기반 클래스가 있고, 뭐 hourly employee, 뭐 salaried employee 이렇게 상속을 받는 자식 클래스들의 클래스를 정의했죠. 그때 이제 파생 클래스, 자식 클래스의 이그젬플이었던 hourly employee입니다. 기억을 되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sally라는 객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sally라는 객체 점 프린트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프린트 체크이라는 함수가 적어도 두 개의 프린트 체크이라는 똑같은 이름의 멤버 함수가 있었어요. 어디 있었죠? employee라는 기반 클래스에서도 프린트 체크이라는 함수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게 1번. 그 다음에 hourly employee라고 하는 그 클래스에도 프린트 체크이라고 하는 함수가, 멤버 함수가 또 있었어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름이 똑같아요. 이건 오버로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자랑 뭐 인자의 개수나 타입이 다 똑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랬을 때 그러면은 여기 salary.print 체크를 할 때 employee라는 클래스에 들어있는 프린트 체크를 부를 것이냐, 아니면 hourly employee에 있는 프린트 체크를 부를 것이냐, 그거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결정하는 게 사전 바인딩, 정적 바인딩이고,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sally라는 객체에 선언된 클래스형 hourly employee죠? 그게 hourly employee이면 그 바로 hourly employee 안에 들어있는 프린트 체크 함수가 풀린다 라는 얘기예요. 아이디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salary.print 체크 하면 hourly employee 클래스에 있는 그 프린트 체크가 풀린다 라는 얘기고요. 근데 그럼 여기서 그러면 만약에 나는 그게 아니라 sally라고 하는 호출 객체를 사용하긴 했지만 그게 아니라 저쪽 employee 클래스에서 물려받은 그 프린트 체크를 부를 수는 없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그게 원하는 여러분들의 의도라고 하면, 프린트 체크라는 함수에 바인딩 시키고 싶은 함수 코드라고 하면 이렇게 작성해야 되는 것이죠. salary.employee 하고 그 다음에 employee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프린트 체크, 이렇게 해줘야지만 이제 employee 클래스의 프린트 체크 부른다는 거죠. 자, 요게 바로 사전 바인딩, 정적 바인딩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어쨌든 해왔던 방식이에요. 사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클래스 많이 지금 저랑 같이 공부를 했을 때 멤버 함수들 많이 작성을 해봤잖아요. 뭐 오퍼레이터 오버로딩하는 뭐 그런 멤버 함수도 작성해봤고, 생성자도 작성해봤고, 뭐 다 작성해봤는데 뭐 소멸자도 작성해봤죠. 그런 것들이 다 지금까지 작성했던 방식들은 다 사전 바인딩, 정적 바인딩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제 사전 바인딩으로 작성을 했을 때 우리가 의도하는 바하고 다르게 동작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문제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이제 그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또 기반 클래스와 파생 클래스 또는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를 한번 설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ale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sale이라는 클래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어떤 판매를 몇 원에 판매를 할 것이냐, 어느 가격에 판매를 할 것이냐를 표현하는 클래스가 이제 sale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제 price라고 하는 멤버 변수를 지금 프라이빗하게 하나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 프라이스 가격에 나는 판매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생성자도 있고, 이제 기본 생성자는 아마 프라이스를 0 정도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생성자, 지정된 가격을 해서 이제 초기화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get price, set price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빌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 핵심 메서드인데, 빌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현재 요 세일 클래스에서 의도하는 바대로 판매했을 때 가격이 얼마냐를 리턴하는 이제 함수가 빌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냥 원래 가격 프라이스 그냥 그대로 리턴하도록 이제 구현을 하는 게 이제 의도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이빙스는 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요 세일이라는 클래스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인자로 들어온 다른 판매 방식의 가격과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차이를 리턴하는 함수가 savings가 되겠어요. 그럼 이제 차이가 마이너스면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면 이제 구현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other라고 하는 판매 가격이 더 쌀 수도 있겠고, 만약에 플러스가 되게 되면은 아니군요. 마이너스가 되면은 여기 현재 세일 클래스가 더 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세이빙스의 리턴 결과가 플러스가 되면은 이제 other라고 하는 주어진 인자의 세일 방식이 더 이제
저렴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비교하는 어떤 메서드로서 세이빙스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제 도입을 했어요. 아이디 아시겠죠? 뒤에 이제 또 조금 코드를 좀 구형 코드도 한번 보시면 더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세일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다양한 종류의 이제 판매 방법들을 이제 클래스로 표현할 건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디스카운트 세일이에요. 디스카운트 세일.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뭔가 이제 할인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뭐 조금 더 이제 저렴하게 팔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기본 생성자랑 일반 생성자가 있는데, 일반 생성자를 보면 이제 당연히 있어야 할 인자들이 있죠. The price라고 하는 이제 가격, 얼마에 팔 것이냐, 원래 가격이 있고, The discount라고 하는 이제 할인율, 그 두 가지를 지정하는 이제 인자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여기서 bill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어떻게 다시 구현이 될 거냐면, 요 the price, 현재 가격, 실제 가격에다가 요 할인율을 곱해가지고, 이제 할인율이 뭐 예를 들어서 0.9라든지 뭐 이제 그렇게 되겠죠. 뭐 90%만 막 10%를 할인해주겠다는가, 아니면 뭐 5%만 확인하면 95%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두 개를 곱한 가격을 리턴을 하는 게 이제 bill이라는 메서드로 멤버 함수로 이제 구현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래 가격에 할인율을 적용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getter도 있고 setter도 있고, 디스카운트를 또 좀 뭐 다양하게 또 실행을 하면서 변경을 하고 싶은 모양이죠. 그래서 setter, 디스카운트에 대한 setter 함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이제 멤버 변수가 하나가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은 요 두 가지 예제를 하고, 자, 이제 오리지널, 우리가 뭐 하려고 지금 요 두 가지 클래스를 열심히 이야기했자면, 사전 바인딩, 컴파일 타임의 객체 클래스형만 보고 요 메서드가 그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야 라고 하는 결정 방식, 그 방식이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과 잘 안 맞는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맞느냐 도대체 한번 볼까요? 자, 그 sale이라는 클래스 객체 s를 만들었습니다. discount sale이라고 하는 객체 d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sale 객체 s의 가격이 10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10원대로 판매할 거예요. 원래 가격도 10원이고 판매 가격도 10원이고.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세일에서 이제 11원인데 원래 가격이 10%를 할인을 하는 모양이에요. 아, 이게 10%면은 이게 11 곱하기 0.1을 빼야 되나요? 아니군요. 지금 어떻게 되자면요. 지금 보면 10%를 할인하는 거니까 90%의 가격만 받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원, 원래 가격이 11원인데 90%니까 0.9를 곱하는 거죠. 그럼 이제 9.9원이 되겠죠. 그래서 11원인데 9.9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디스카운트 세일이라고 하는 이 판매 방법의 가격이 되겠어요. 아이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세이빙스라고 하는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이 메서드를 부릅니다. 그래서 s.savings하고 d를 주는 거예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 조금 여기서 이제 이야기할 내용들이 있는데, 아니 D라고 하는 거는 디스카운트 세일 객체잖아요. D 인자로. 근데 여기 지금 세일 객체를 받도록 지금 인자의 타입이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이제 세일 타입의 참조형이긴 한데 이거 가능하죠? 왜 가능합니까? 부모 객체를 요구하는 자리에, 상속에 의하면 부모 객체를 요구하는 자리에 자식이 대신 나가서 효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식 객체 대신에 이제 부모 객체 대신에 자식 객체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자식 객체들은 부모 객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물려받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거든. 그래서 부모 객체 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다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그런 의미에서 가능할 것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각각의 세일 객체 S와 디스카운트 세일 객체 D의 판매 가격이 각각 10원과 9.9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여기 S.savings D 해가지고 이 메서드를 부르면 이게 이제 구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디스의 비리니까, 디스가 S잖아요. 지금 디스라고 하는 게 가리키는 객체가 호출 객체 S. 그럼 이게 이제 이게 10원이죠. 이쪽이 10원입니다. other.bill은 여기 인자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D. 그러니까 이제 9.9원이라고 우리가 이해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10원에서 9.9원을 뺀 거잖아요. 이렇게 구현한 게.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요 코드를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동작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10원 빼기 9.9원. 그러면은 0.1원이 리턴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코드를 작성을 해서 이렇게 메인 함수를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보면 s.savings 뒤에 리턴 결과를 프린트를 해보면 0.1원 플러스 0.1원이 리턴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원이 리턴이 되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뭐야 이거, 우리가 요 코드를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동작 방식하고 진짜 C++의 어떤 시멘틱스죠. 의미가 다르구나.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사전 바인딩이라고 하는 거에 그 의미가 조금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0.1원이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원.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이해하는 바와 실제 동작하는 바의 차이라는 이야기죠. 아이디어 아시겠죠? 그래서 꼭 이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서 마이너스 1원이 나오는 걸 꼭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 왜 그러느냐 이유를 파악해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 this.bill과 그러니까 this에 이제 포인터형 bill이긴 한데 star this.bill이 되겠죠. 그때의 bill이라는 메서드가 지금 여기도 있고 sale 클래스도 있고 discount sale 클래스도 있잖아요.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요거를 불렀을 때 요 bill이라는 불렀을 때 요거 얘가 불리느냐 얘가 불리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지금까지 방식, 그러니까 현재까지 방식은 선언된 객체의 클래스형, 그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가 선택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this라고 하는 건 세일 클래스예요. 세일 클래스. 그럼 세일 클래스에 있는 bill이 불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원래 가격 그대로 리턴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10원이 리턴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문제 없어요. 네, 요게 문제예요. 여기는 사실은 D라고 하는 실제 객체는 디스카운트 세일 객체예요. 여기 지금 선언된 거는 세일이라고 선언되어 있지만, 세일 참조형으로 선언되어 있지만, 어더의 실체는 실제로 이렇게 전달된 거는 D잖아요. 디스카운트 세일 객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order.b를 했을 때 사전 바인딩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bill이라는 이름의 코드를 찾습니다. 컴파일 타임에. 그럴 때 어떻게 찾느냐? order가 무슨 클래스 0이야? 그거 따져본다고 그랬죠? 보니까 세일 타입이란 말이에요. 참조형이긴 한데 그건 상관없고 세일 클래스 0인 거를 발견하고 그러면 세일 클래스 B지 라고 해서 요게 불리는 게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싶은 바였는데 요게 불린 거예요. 그래서 요 가격이 11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1이 되는 거예요. 이쪽은 10, 이쪽은 11. 그래서 10 빼기 1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빨갛게 쳐진 부분이 디스카운트 세일 객체의 비리였어야 하는 건데 세일 객체의 비리였다는 게 이제 틀린 거죠. 아이디어 아시겠죠? 요게 이제 사전 바인딩의 문제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사실은 동적 바인딩이나 사후 바인딩을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x.m 이렇게 이제 호출했다. 근데 만약에 사후 바인딩, m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후 바인딩 또는 동적 바인딩으로 결정되는 그런 함수 이름이더라. 이제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는 나중에 이제 가상함수, 버추얼로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후 바인딩, 동적 바인딩으로 이제 그 이름이 그 이름과 함수의 코드 연결시키는 방식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 x라고 하는 객체의 선언된 클래스형이 아니라 진짜 그 x가 뭐냐는 이야기예요. 진짜 딱 까봤을 때 이게 선언된 거가 아니라 실제 까봤을 때 그 실제 객체가 뭐냐, 실제 클래스가 뭐냐, 그 실제 클래스가 C라고 하는 클래스면 C라는 클래스에 M, 그 C라는 클래스에 M을 호출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의 방식은 선언된 클래스, X의 선언된 타입, 요 뒤의 방식은 X의 실제 클래스형, 실제 타입. 이렇게 이제 따져보자는 이야기예요. 아이디어 아시겠죠? 일단은. 그래서 선언된 클래스 타입과 진짜 실제 클래스 타입이 다르다라고 하는 두 가지 타입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않으면 사전 바인딩과 사후 바인딩을 이해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언된 거는 컴파일 시점에 말 그대로 뭐 어떤 클래스 C의 뭐 객체 A 뭐 이렇게 선언 그 선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경우에 차이가 있겠지만 뭐 포인터형이나 참조형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달라지겠죠. 선언된 거는 부모 클래스의 객체인 것처럼 선언이 돼 있으나 부모 클래스의 포인터형이나 부모 클래스의 참조형인 것처럼 선언은 돼 있으나 실제 그가 가리키는 거는 부모 클래스의 객체가 올 자리에 자식 클래스가 왔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실제 클래스형은 자식 클래스가 되는 것이죠.
아이디 아시겠죠? 그래서 참조형이나 포인터형이 클래스 상속에 따라서 이 두 가지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X하고 Y 지금 C 클래스 지금 선언했고요. 그다음 C 클래스는 지금 D라는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이고요. 그랬을 때 D의 참조형 변수 Z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Y를 지금 어사인 했어요. 그랬을 때 여기 저기 Z라고 하는 것에서 질문을 하는 거죠. Z라고 하는 거에 선언된 클래스 타입은 뭐냐? 그럼 당연히 D죠. 선언이 돼 있잖아요. 근데 Z라는 객체의 실제 클래스 타입은 뭐냐? 그러면 이제 C가 되는 거예요. 아이디 아시겠죠? 요 차이예요. 또는 이제 포인터형 변수 D 스타의 P라고 하는 포인터형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이 Y라는 C 클래스의 객체의 주소를 이렇게 할당을 했어요. 그랬을 때 star P의 선언된 클래스는 뭐냐? 그럼 당연히 D가 되겠죠. 여기서 선언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star P의 라고 하는 객체의 실제 클래스 타입이 뭐냐? 그러면 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조형이나 포인터형 클래스 상속 요걸 조합을 하다 보면은 선언된 클래스 타입과 실제 클래스 타입이 달라진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사후 바인딩은 그 실제 클래스 타입을 보고 요 멤버 함수가 어떤 코드냐를 결정하는 것이고, 사전 바인딩은 선언된 클래스 타입을 보고 어떤 것이냐, 요 주어진 m이라는 멤버 함수의 코드가 어떤 것이냐를 결정하는 이제 방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그 b 함수에다가 virtual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앞에 붙였고요. 이렇게 하는 순간, 자 이제 b라는 멤버 함수를 부를 때는 사후 바인딩, 동적 바인딩 방식으로 저 b라는 이름의 실제 코드를 무엇인지 결정하겠다는 거야. 그거는 실행 시점에 컴파일 타임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컴파일 타임에는 요 어떤 객체가 실제로 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실행을 할 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판매 금액을 실제로 다른 클래스들에 있는 판매 금액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b를 이제 가상함수로 선언한 거예요. 버추얼 키워드를 붙였고 사후 바인딩, 동적 바인딩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지금 버추얼이라고 선언된 요 메서드를, 멤버 함수를 자식 클래스에서 이렇게 b라고 다시 이제 작성을 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기반 클래스의 버추얼로 선언된 가상함수를 파생 클래스에서 새로 정의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overrid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overriding. 자, 그렇고요. 그래서 C++ 같은 경우에는 멤버 함수에다가 버추얼을 붙이는 경우는 가상함수가 되는 것이고, 버추얼을 붙이지 않으면 그냥 가상함수가 아닌 비가상 멤버 함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 옵션이 있는 거고요. C++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자바를 배웠다면은, 자바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버추얼을 붙이거나 안 붙이거나 그런 거를 배운 적이 없죠.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자바는 기본적으로 모든 멤버 함수를 가상함수인 것처럼 간주하는 게 프로그래밍 언어의 정의예요. 그래서 비가상함수가 없어요. 자바에서는. 따라서 모든 멤버 함수를 호출했다. 그러면 그 멤버 함수가 실제로 어떤 클래스의 멤버 함수냐를 결정하는 방식이 사후 바인딩 방식은 없고, 이게 아니라 사전 바인딩 방식은 전혀 사용할 수가 없고, 사후 바인딩 방식만 사용한다. 동적 바인딩 방식만 사용하는 게 자바다. C++ 같은 경우는 버추얼을 붙였느냐 안 붙였느냐에 따라서 정적 바인딩 방식, 동적 바인딩 방식, 이거를 내가 의도하는 바에 맞게끔 조금씩 조절을 할 수 있는 조금 여지가 있다. 근데 이제 자바를 설계하는 사람은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사전 바인딩 같은 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언어를 설계한 것이죠. 그래서 더 간단하게 버추얼 키워드 붙이지 마. 다 그냥 사후 바인딩, 동적 바인딩으로 다 처리를 할 거야. 이렇게 선언된 게 이제 자바 언어예요. 그래서 자바하고 C++ 언어의 가상함수라고 하는 점에서 좀 미묘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일단은 그렇고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똑같은 예제 다시 한번 해봅니다. s.savings.d. 자, 이제 드디어 이제 b이라는 함수가 이제 버추얼로 선언돼서 가상함수가 됐고요. 그랬을 때 other라고 하는 요 객체가 선언은 fail이라고 돼 있지만 실체는 d잖아요.
그러니까 요 빌 메서드는 어느 빌 메서드겠습니까? 디스카운트 세일에 있는 그 빌 메서드가 되겠죠. 아이디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원래 가격이 11원이고 10%로 할인하기 때문에 이제 90% 가격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11 곱하기 0.9, 9.9원이 돼서 10원 빼기 9.9에서 0.1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결과가 나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 아시겠나요? 자, 일단 그렇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 어더라고 하는 여기 인자에 디스카운트 세일 객체 D를 넘겨줬기 때문에 어더.점 빌이 디스카운트 세일 클래스에 있는 빌이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세일하고 S2 세일이라는 클래스에 S2라는 이름의 객체를 하나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S2라는 객체를 D 자리에 대신에 인자로 넘겨줬다고 칩시다. 그래서 S.savings 하고 인자로 S2 이렇게 넘겨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order는 당연히 S2 sale 클래스의 객체이고요. 그럼 당연히 실제 클래스가 sale 클래스이니까 선언된 클래스도 sale이지만 실제 클래스도 sale 클래스이니까 sale 클래스 안에 만들어진 빌 메서드가 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코드만 보고 order.bill이라고 하는 것만 보고 이 bill이라는 가상함수가 sale 클래스의 빌이 불릴지 디스카운트 세일이 빌이 불릴지는 미리 알 수는 없어요. 인자로 어떤 걸 넘겨줬느냐 그거에 따라서 빌이 세일 클래스의 빌이 되기도 하고 어더 디스카운트 세일 클래스의 빌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아이디어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비슷한 이그젬플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는 아까 이제 세이빙스라고 하는 세일 클래스에 있는 멤버 함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빌이라고 하는 멤버 함수가 버추얼로 선언이 되어 있으면 그 빌을 부르는 장소에서 이제 동적 바인딩이냐 정적 바인딩이냐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장소가 이제 멤버 함수냐 일반 함수냐 그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떤 이그젬플이 나왔자면 비교하는 연산자를 지금 하나 정의하고 있어요. 사실 세이빙스라는 거랑 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불리언을 리턴을 해요. 왼쪽 게 싸, 첫 번째 방법이 싸, 두 번째 판매 방법이 싸, 저렴해. 그거 비교하는 연산자를 정의한 것이고, 그게 이제 불리언으로 리턴이 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거 조금 좀 잘못될 수도 있네. 뺄셈이라기보다는 조건식으로 했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인트라고 할까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 똑같이 돼버리긴 하죠, 이게. 이렇게 좀 수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first라고 하는 세일 클래스의 객체 하나 받고 second라고 하는 두 번째 세일 클래스를 받아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두 개를 비교를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짰죠, 근데? 그래서 first bill이 second bill보다 작아? 를 테스트해보는 거죠. 그래. 그러면은 이제 true를 리턴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 그러면 false를 리턴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되겠어요. 아이디어 아시겠죠?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도 작성할 수도 있었겠네요, 사실은. 그래서 불리한 값을 리턴을 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뭔가 하면은 요 first에다가 실제로 세일 객체하고 세일 객체 두 개를 전달해서 비교를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럼 당연히 이쪽 빌은 세일 클래스에 있는 빌, 이쪽 빌도 세일 클래스에 있는 빌, 두 개 다 세일 클래스에 있는 빌들이 불려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겠죠. 또 다른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디스카운트 세일을 다 줘보는 거예요. 그럼 이쪽 빌도 디스카운트 세일에 있는 빌 메서드, 이쪽 세컨드 빌도 디스카운트 세일 클래스에 있는 빌 메서드가 불려가지고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하겠죠. 그것만 있습니까? 또 이렇게 서로 다른 세일 방법을 줄 수도 있겠죠? 여기는 세일, 여기는 디스카운트 세일. 객체를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여기의 빌 메서드는 세일 클래스의 빌 메서드가 부를 것이고, 여기 빌 메서드는 디스카운트 세일이라고 하는 실제 객체가 넘어왔다라고 하면, 디스카운트 세일의 빌 메서드가 부르겠죠. 마지막 한 경우 뭐겠죠? 여기다가 디스카운트 세일을 하나 전달을 하고 여기다가 세일이라고 하는 객체를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디스카운트 세일 클래스의 빌 메서드가 불리고 여기 이제 세일 클래스의 빌 메서드가 불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작성해 놓고 어떻게 되죠? 조합이 어떻게 돼요? 지금 세일 클래스 하나 있고 자식 클래스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디스카운트 세일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두 가지 경우가 있고 세일이냐 디스카운트 세일이냐 또 이 자리에도 세일이냐 디스카운트 세일이냐 2 곱하기 네 가지 경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 한 벌의 함수를 작성을 해놓고 네 가지 서로 다른 조합들의 판매 방법들을 비교하는 메서드가 된 거예요. 아이디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여기 한 가지 좋은 example이 있네요. 지금 심플이라는 세일 클래스가 있고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의 디스카운트 세일 클래스 객체가 있는데 이렇게 비교한 거예요. 디스카운트가 심플보다 작냐? 이렇게 비교한 겁니다. 그러면 요 디스카운트가 first 객체가 되겠고 심플이 second 객체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빌은 가상함수로 되어 있으니까 실제 클래스인 디스카운트 세일의 빌이 불리게 되겠고 얘는 그냥 심플 세일 클래스 객체니까 그냥 세일 클래스의 빌이 불리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판단이 내리는 것이죠. 아이디어 아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게 이제 가상함수를 사용하는 example이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멤버 함수 하나만 작성을 해놓고 실제 객체가 기반 클래스가 들어오냐 파생 클래스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적어도 두 가지 다른 어떤 방법들이 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함수를 가지고 사실은 한 가지 방식으로만 내가 이렇게 동작을 하도록 함수를 만든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어떤 조합의 입력에 대해서도 인자에 대해서도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구성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석이조란 이야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함수 하나로 두 가지 다른 함수들의 다른 조합의 인자 조합들을 처리하는 함수들을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형성이에요. 폴리모피즘. 그걸 이제 폴리모피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상함수를 통해서 이제 폴리모피즘을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약된 거 내용,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요약된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야기한 것들을 한번 좀 가지고 여러분들 엑서사이즈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엑서사이즈를 한번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 잘 이해하셨다면 여기 요 페이지에 있는 Q1, Q2, Q3에 대해서 답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요걸 한번 해볼까요? 다형성을 이용한 이제 뭐 프로그래밍 example이라고 해서 한번 사실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반복해서 할 건데 이제 다른 example을 가지고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보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 보자면 figure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봐요. figure. 뭐 그림, 뭐 도형,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림. 그래서 그 figure라고 하는 게 이제 기반 클래스가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그 그림이 어느 XY 좌표에 위치해 있느냐라고 하는 XY 좌표 속성이 일단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draw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서 이제 그 XY 좌표에다가 뭐 이제 뭐 원이면은 원을 그릴 것이고 뭐 삼각형이면 삼각형을 그릴 것이고 뭐 사각형이면 사각형을 그리는 그런 draw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머릿속에 여러분 상상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센터라는 메서드가 하나 이제 있어가지고요. 이 센터는 뭐냐면 그 XY 좌표를 도형이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 뭐 저쪽 구석진데 이렇게 배치되어 있을 수도 있겠잖아요. XY를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XY를 센터, 화면 중심으로 옮기고 이제 옮긴 다음에 드로우를 그래서 이제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이디어 아시겠죠? 그게 이제 센터라고 하는 그런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figure라는 클래스를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디폴트 화면 크기는 640에 480이다. 이렇게 이제 고정시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이제 가상함수로 버추얼 키워드를 붙이는 가상함수를 어디다가 붙이는 게 좀 제일 적절할까를 한번 좀 고민해 보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드로우에다 붙일 수도 있고 센터에 붙일 수도 있고 뭐 둘 다 붙일 수도 있고 전혀 아무것도 안 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상함수를 만들어야지 좀 적절하겠느냐를 고민을 해보시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 만들었다고 칩시다. 자, 피겨 클래스가 있어요. 이제 그 피겨 클래스를 이제 상속을 받아가지고 자식 클래스, 파생 클래스, 렉탱글, 직사각형을 표현하는 클래스 하나 만들어 보고요.
서클이라고 하는 원을 표현하는 또 자식 클래스, 파생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직사각형은 이미 지금 이제 피겨라는 클래스에 XY 좌표를 물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을 하고,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건 두 점만 결정이 되면 되죠. 두 점만 결정이 되면 이렇게 사각형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점은 피겨라는 클래스에서 물려받았으니까, 있으니까, 렉탱글이라는 클래스에는 이제 또 다른 한 점에 해당하는 정보만 여러분들이 추가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점을 추가를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했자면, width, height, 폭이 얼마고 높이가 얼마다. 이거 결정해도 결국은 또 다른 점을 결정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렉탱글 클래스에는 XY 좌표를 하나 물려받고, 그 다음에 폭, width하고, 그 다음에 높이, height, 그거 두 개를 추가해서 렉탱글을, 직사각형을 결정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draw라는 메서드를 다시 작성해줘야겠죠.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는, 또는 이제 뭐 사각형, 뭐 그래픽스 프로그램까지 할 필요는 없으면 이제 그냥 렉탱글 하고 프린트를 해주는 도록 뭐 draw라는 메서드를 이제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draw하고 이제 undefined 뭐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아직은 정의되지 않는 뭐 피겨를 그린다 뭐 이렇게. 요거는 이제 렉탱글을 그린다. draw a rectangle 뭐 이렇게 그냥 텍스트로 출력해주는 그런 함수만 구현을 해서 이제 뭐 이제 draw를 구현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뭐 제대로 하려면 뭐 그래피컬하게 이제 뭐 그려야 되겠지만 이제 그게 우리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렉탱글이라는 자식 클래스는 XY 좌표하고 width, height, 폭과 넓이라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네 가지 속성이 있어서 렉탱글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서클이라고 하는 것도 XY를 물려받았으니까 중심 좌표는 있고 거기다가 이제 반지름만 결정해주면 되는 거죠. 반지름이 radius. 반지름만 결정하면 이제 원이 하나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draw라고 하는 메서드를 당연히 다시 작성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circle 원을 그린다, draw a circle 뭐 이걸 출력을 해주는 뭐 이제 그런 메서드를 하나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보라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이제 요 피겨라는 클래스, 렉탱글, 서클이라는 클래스 요 세 가지 클래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메인 함수를 적절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적절하게. 그랬을 때 앞에서 virtual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뭐 예를 들면 savings라는 함수 하나에 한 가지를 가지고 여기가 세일 클래스 객체가 오든지 디스카운트 세일 객체가 오든지 다 처리가 가능하니까 한 번에 요 함수를 savings라는 함수를 가지고 일석이조 세일 클래스의 인자, 디스카운트 세일이라는 인자 두 가지를 다 처리했다. 뭐 이런 장점을 이야기했잖아요. 일석이조라고. 그러면 여기 지금 피겨나 렉탱글, 서클이라는 요 클래스를 가지고 일석이조의 그런 다양성이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코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를 한번 설명을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제 버추얼 가상함수를 잘 이해했으면 여러분들 잘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뭐 렉탱글, 직사각형, 서클, 원 두 가지만 있지만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삼각형 파생 클래스가 있죠. 이제 추가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새로 추가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 델타 x2, 델타 y2, 델타 x3, 델타 y3 그러니까 이제 삼각형을 결정하려면 이제 세 개의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xy는 하나는 물려받으니까 걔는 한 점 결정이 됐고 나머지 두 개의 점만 이제 추가를 해서 뭐 삼각형을 결정하겠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 같아요. 델타 x2, y2, 델타 x3, y3. 그 다음에 이제 draw라는 메서드를 이제 구현해서 뭐 draw a triangle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그런 메서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가를 했을 때 이제 추가를 했고요. 자, 이렇게 트라이앵글 클래스를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피겨라고 하는 클래스하고 렉탱글, 서클이라는 클래스를 이제 예전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라이앵글이라는 클래스를 이제 나중에 이제 추가를 이렇게 뭐 했다라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뭐 이제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예전에 이제 뭐 피겨 클래스, 뭐 렉탱글 클래스, 레디어스, 서클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어떤 라이브러리를 만들어놨다고 칩시다. 라이브러리가 뭔가 하면은 여러 개의 도형들을 한꺼번에 어레이에다 딱 집어넣어놓고 한꺼번에 센터로 옮겨서 출력하는 뭐 이제 그런 코드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피겨라고 하는 원소가 들어있는 어떤 그런 저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하려면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어떤 배열에다가 어떤 도형들을 여러 개 담아놓고 요 드로우 피그스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주면 포르프를 돌려서 i는 1부터 n까지 반복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센터라는 메서드를 이제 불러주는 것이에요. 센터라는 메서드. 그러면 이제 가운데다 딱 집어넣어 놓고 이제 드로우 메서드를 부르겠죠.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센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을 거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요 드로우라고 하는 메서드를 부르게 되겠죠. 요 센터라는 메서드는. 근데 요 드로우라고 하는 메서드를 렉탱글, 서클에서 오버라이딩을 해서 렉탱글 클래스에는 렉탱글을 드로우 렉탱글이라고 출력하는 그런 메서드로 만들었을 것이고 서클이라는 클래스에는 드로우 서클이라고 하는 그런 메서드로 이제 그렸을 것이에요. 그랬을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드로우라는 메서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센터라고 하는 거 이제 드로우라는 메서드를 호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요게 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또 요게 될 수도 있어야지 센터의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를 가상함수로 선언해야 되는지 벌써 답이 다 나왔죠.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센터를 부르게 되면 요 ARRI라고 하는 객체가 실제로 어떤 피겨냐 선언된 거는 이제 피겨잖아요. 피겨. 근데 어떤 객체냐 조금 더 몇 가지 포인트니까 바꿔야 되겠군요. 어떤 실제로 피겨 객체냐 이 ARRI 스타와의 ARRI라고 하는 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센터의 메서드가 호출하는 그 드로우 메서드가 이제 피겨 클래스에 있는 드로우인지 렉탱글에 있는 드로우인지 서클 클래스에 있는 드로우인지가 이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live.cpp를 뭐 이제 2011년도 작성이라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예전에 작성해놨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2100년에 main.cpp를 다시 바꿔서 예전에는 지금까지는 렉탱글과 서클만 있었는데 난 이제 트라이앵글도 추가를 할 거야 하고 이제 트라이앵글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뀐 거예요. main에서. 그렇지만 요 live.cpp는 한 줄도 코드를 바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트라이앵글에 들어가더라도 여기 이제 피겨의 원소 중에 하나가 ARRI, 즉 star ARRI가 예전에는 렉탱글과 서클만 됐었지만 지금은 새로 추가한 2100년 거의 한 100년 가까이 후에 만든 트라이앵글 클래스로 만든 객체가 이제 추가가 됐을 때 이게 이제 트라이앵글 클래스의 이제 객체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거의 센터가 불리면 그 센터에서 현재 피겨의 위치를 중심으로 옮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드로우 메서드를 불러주는데 그때 드로우 메서드가 그냥 피겨 클래스의 드로우가 아니라 트라이앵글의 드로우가 될 거죠. 90년, 100년 후에도. 한 줄도 바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다 쓴 거예요. 지금 그래서 피겨 클래스의 코드 또는 이제 여기서 이제 피겨 클래스의 코드를 한 줄도 수용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맞는 이야기고 여기 이제 live.cpp 같은 이러한 코드도 한 줄도 바꾸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고요. 뜻입니다. 아이디어 아시겠나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나중에 추가를 하더라도 동적 바인딩에 의해서 나중에 만든 메서드가 호출이 될 수 있게 지금 이게 구조가 된 것이죠. 100년 전에 짠 코드인데 100년 후에 짠 멤버 함수가 호출이 되더라고. 그거의 원리는 뭐냐? 객체의 동적 클래스에 따라서 그 호출하고 하지 않은 멤버 함수의 코드를 결정하는 동적 바이닝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을 좀 잘 이해하셨다면 virtual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를 하신 걸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가상 함수를 부모 클래스에 있는 가상 멤버 함수죠. 그거를 자식 클래스에서 다시 정의하는 거를 overriding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overriding. 그렇지 않고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virtual 키워드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멤버 함수,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멤버 함수, virtual 키워드 사용하지 않는 멤버 함수를 자식 클래스에서 다시 작성한 거를 overriding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rewriting 했다, 재작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overriding 했다라는 이야기는 가상 함수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이야기를 좀 이제 하면 될 것 같자면 이제 순수 가상함수라든지 몇 가지 좀 또 이제 슬라이싱 문제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순수 가상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버추얼 함수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버추얼하고 뭐 리턴 타입, 함수 이름, 뭐 인자 타입과 뭐 인자 변수 이름 뭘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통은 이제 세미콜론으로 닫았는데 여기 등호하고 0이라고 쓸 수 있어요. 등호하고 0. 예를 들면은 virtual, void, draw equal 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앞에서 요거의 구현을 다 나와버렸네 답이.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보세요, 여러분들. 작성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 draw라는 함수를 virtual로 선언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요걸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에서 요 draw라는 메서드를 정의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 그냥 0으로 초기하고 혹시나 그러면 요 메서드가 이렇게 바인딩이 돼서 호출이 되면 어떻게 하는데 그런 경우로 여러분들이 코딩했다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할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실수로라도 요 0으로 정의한 구형 코드가 없어요 라는 뜻으로 0이라고 정의된 요 virtual draw 함수가 실제로 이제 불려가지고 실행될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시도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 이제 컴파일 에러가 이제 발생을 할 것일까요? 일단 그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순수 가상함수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고요. 근데 그럼 왜 그게 만드느냐? rectangle이나 circle이라는 클래스에서는 draw라고 하는 메서드를 구현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draw a rectangle, draw a circle, 또 draw a triangle 이렇게 구현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figure라는 클래스에서 draw라고 하는 건 draw a figure 이거는 없는 거죠. 어떤 도형을 그리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고 원을 그릴 수 있고 삼각형을 그릴 수 있지만 도형을 그릴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도형은 아직 뭔지 모르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드로우라고 하는 걸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 이제 그럴 때 0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딱 정의를 한 순수 가상함수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순수 가상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멤버 함수가 아직 구현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순수 가상 함수를 포함하는 클래스로부터는 이제 객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당연히. 아직 완전하지 않으니까. 모든 멤버 함수들을 어떻게 구현한다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되어야지만 그 클래스로부터 이제 객체를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그게 지금 equal zero라고 해서 정의가 됐으니까, 완전한 클래스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클래스들을, 순수 가상 함수가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 abstract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추상 클래스를 만드는 목적은 무엇이냐? 보통 기반 클래스로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 피겨라는 클래스처럼. 그리고 이제 만약에 피겨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가지고 자식 클래스, 파생 클래스를 만드는데, 걔도 요 equal zero로 정의한 순수 가상함수를 구현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파생 클래스도 또 추상 클래스가 되는 것이죠. 추상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어낼 수 없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형으로 이제 추상 클래스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인자로 추상 클래스. 그러면 보통은 이제 인자로 넘어왔다는 이야기는 뭔가 객체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고, 객체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비록 추상 클래스형으로 인자형이 추상 클래스형으로 선언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추상 클래스형에서 상속을 받아가지고 가상함수들을 다 순수 가상함수들을 다 정의한 어떤 추상 클래스가 아니라 구체적인 클래스로 나온 객체가 넘어왔겠죠. 이 경우가 바로 실제 객체의 클래스와 선언된 클래스가 다른 아주 또 다른 대표적인 이그젠플이죠. 그래서 매개 변수로부터 추상 클래스를 지정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방금 제가 설명한 이야기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 우리가 그 employee 클래스 지난 첫 번째 상속의 주제로 employee, salaried employee, 뭐 hourly employee 할 때 그때 employer의 클래스에 print check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었죠. employee가 되겠죠. 자, 보면 print check 함수가 사실 그 print check 함수도 뭐 그냥 에러를 출력하도록 그냥 구현을 했잖아요. 그것도 그 employee라고 하는 클래스에서는 그 월급 명세서를 어떻게 출력을 해야 될지가 사실은 출력을 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에러를 프린트하도록 구현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바로 그 프린트 책도 역시 순수 가상함수로
equal zero로 하고 코드는 작성 안 했었으면 좋았을 이제 그런 예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순수 가상함수를 정의했다라고 하면 이제 employee라고 하는 클래스가 추상 클래스였겠죠. 그리고 salaried employee나 hourly employee는 그 추상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가지고 뭐 이제 overriding을 해서 프린트 체크 함수를 구현해낸 것이죠. 이렇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제 상속이라고 하는 거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부모 클래스, 기반 클래스의 객체가 올 자리에 파생 클래스의 객체를 대신 이렇게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이제 요 이야기 나오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디스카운트 객체가 있고 심플이라는 세일 클래스의 객체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할당 가능한 거죠. 왜 할당 가능합니까? 요 자리가 뭐가 나와야 돼요? 원래 왼쪽 자리가 세일 클래스 객체니까 오른쪽 자리도 사실은 세일 클래스의 객체가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할당문의 왼쪽 편의 타입과 오른편의 타입은 항상 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같지 않은, 이렇게 심플 이퀄 디스카운트처럼 같지 않도록 썼는데 그렇게 쓴 이유는 뭔가 하면은 변환을 해가지고 같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맞출 수 있는 방법을 누가 제공을 해주냐?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지금 형변환을 해서 제공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양쪽 타입이 같아야 되는 거고, 따라서 이 오른쪽 타입이 세일 클래스가 와야 되는, 부모 클래스가 와야 되는 자리인데 부모 클래스 대신에 자식 클래스가 대신 와가지고 효도하고 있는 케이스다 하고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 아시겠죠? 그래서 양쪽이 세일 클래스의 객체가 세팅이 돼서 대입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대입, 할당문은 기본적으로 왼쪽과 오른쪽 타입이 같아야 된다. 내가 같지 않게 쓴 거는 같게 만드는 컴파일러가 서포트를 해줬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일단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랬을 때, 그럼 할당됐을 때 이 디스카운트는 가지고 있는데 심플은 부모 클래스이기 때문에 안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디스카운트는 예를 들어서 부모 클래스로부터 물려받았으니까 가격 정보도 가지고 있고, 얘가 가격 정보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디스카운트를 할 건지라고 하는 그 비율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심플은 세일 클래스 객체니까 가격 정보는 가지고 있으나 얼마만큼 세일을 할 거냐, 그 퍼센트율은 안 가지고 있잖아요, 당연히. 어사인을 한다, 할당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모 클래스, 세일 클래스 레벨에서 할당이 이루어지니까 디스카운트 객체에 있던 그 할인율은 사실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슬라이싱 된다는 이야기예요. 슬라이싱. 아이디어 아시겠나요? 슬라이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놈을 더 작은 놈으로 우겨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넘쳐나는 것들은 그냥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마치 실수 3.14를 인티저 변수에다가 우겨 넣으려면 0.14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잖아요. 3만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거를 일컬어서 이제 슬라이스 문제다. 뭐 이제 이렇게 파생 클래스에만 있는 멤버 변수를 복사되지 않고 기반 클래스에 있는 멤버 변수들만 복사되는 어떤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조금 이제 조심을 하시라라는 게 이제 요 이그젬플에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냐? 펫이라고 하는 뭐 애완동물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이제 네임, 애완동물의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이제 프린트 하면은 이제 그 애완동물의 이름을 뭐 프린트하는 이제 그런 간단한 함수가 멤버 함수를 정의해서 이제 펫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 그 펫이라는 기반 클래스를 가지고 퍼블릭한 방식으로 상속을 받아서 도그라는 파생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애완동물이니까 애완동물의 한 종류가 이제 강아지인 것이죠. 뭐 이제 고양이 캣 클래스도 있겠고, 예를 들어서 그러겠죠. 그래서 도그라는 자식 클래스에서는 이제 브리드 해가지고 이제 이게 어떤 종류냐, 강아지들 중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종류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멤버 변수로 뭐 퍼블릭하게 선언했네요. 그리고 이제 프린트 함수를 오버라이딩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버추얼 함수였으니까 버추얼 함수를 다시 작성을 했으니까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떻게 오버라이딩 했냐? 도구 클래스의 프린트 함수는 이름만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종인지, 이 강아지가 어떤 종인지까지도 출력을 하도록 다시 작성한 거예요. 아이디어 아시겠죠? 자, 펫과 도구 클래스.
자,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해봅니다. 도구라고 하는 객체와 펫이라는 객체를 하나씩 만들었어요. 여기서 제가 이름을 value underbar라고 쓴 거는 이게 가평입니다. 가평 객체예요 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value underbar라고 썼습니다. 좋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따라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이제 가평 객체로 value 도구의 name, 뭐 tiny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great Dane, 엄청 큰 몸집이 큰 게 아시죠? 이렇게 그 품종으로 이제 value 도구를 이제 소개를 했다고 치고요. 그랬을 때 이제 value 도구를 value pet에다가 할당을 하는 거는 괜찮죠. 왜냐면은 이게 더 큰 거를 작은 거에다 우겨 넣은 거니까. 그런데 value pet에서 value pet이 지금 pet 애완동물 클래스의 객체란 말이에요. 거기서 브리드 객체를 출력을 시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value pet에는 이렇게 네임만 있잖아요. pet 클래스는. 따라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경우죠. 말이 안 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value pet.print 요거를 호출 객체로 해서 프린트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돼야 되지? 출력 결과가 뭘 거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의 질문 핵심은 이거겠죠. 요 프린트라는 멤버 함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이름은 프린트인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펫 클래스의 프린트냐 도구 클래스의 프린트냐. 그리고 프린트는 지금 버추얼로 선언됐기 때문에 가상 함수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동적 바인딩, 사후 바인딩 방식으로 이 프린트라는 이름에 연결된 코드를 결정한다. 실행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호출 객체가 실제 클래스가 뭐냐 이거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PTR 도구라고 하고 TTER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화면 캡처가 되겠군요. 그래서 PTR인데 PTER로 지금 타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PTR pet 포인터형 변수를 두 개 선언했어요. 아직 객체가 안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new 도구에서 도구 객체를 만든 다음에 PTR 도구로 그걸 가리키게 했어요. 뭐 아무 문제 없는 아주 뭐 자연스러운 코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PTR 도구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객체의 그러니까 방금 할당한 이름과 품종을 강아지의 종류를 tiny와 great Dane으로 일단 했고요. 그 다음에 그 PTR 도구를 PTR pet으로 가리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서 당연히 오케이고. 그럼 여기서 지금 PTR pet이라는 포인터 변수하고 PTR 도구라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거는 다 같은 하나의 new 도구 객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PTR 도구는 선언된 거는 도구 포인터 타입이고 PTR pet은 pet 포인터형 선언된 클래스의 포인터형은 다르지만 실제로 그 주소를 따라가 보면 도달하게 되는 그 객체는 똑같은 동일한 도구 객체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가리킬 수 있죠. 이게. 그런 다음에 이제 PTR pet에 가리키는 호출 객체를 가리키는 객체를 호출 객체로 삼아 프린트라는 메서드를 불렀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프린트가 요 위쪽 프린트냐 아래쪽 프린트냐 그거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게 이제 Q2 요 질문의 답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저 PTR pet이라고 하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그 객체 실제 객체가 무슨 클래스형이냐를 따져보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클래스인지 이미 답이 나와 있죠. 그거 가지고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야기예요. 슬라이스 문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뭔가 하면은 실제로 그 참조형이나 포인터형 변수를 하고 이렇게 버추얼이라고 하는 가상함수, 버추얼로 선언된 가상함수로 잘 조합을 해서 사용하면 아까와 같은 다형성, 뭐 일석이조 뭐 이런 다형성들을 누릴 수는 있으나 가평으로 뭔가 바뀌어버리는 순간 가상함수로 비록 선언을 하고 잘 오버라이딩을 했을지라도 버추얼로 뭔가 가평을 다루기 때문에 실제 객체의 클래스형이 그냥 기반 클래스로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무리 버추얼로 선언하더라도 뭐 일석이조 이런 거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지금 이야기하려는 요 예제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까 세일과 디스카운트 세일 예제로 한번 돌아가서 지금 방금 이야기한
슬라이스 문제, 즉 값형으로 뭔가 값을 다루다 보면 복사가 이루어지고, 복사가 이루어지면 진짜 실제 클래스의 형이 바뀌는 것이에요. 디스카운트 세일에서 세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실제 클래스가 바뀌어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가상함수로서 뭔가 잘 동작하는 어떤 그런 구조가 좀 안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게 이제 슬라이스 문제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가 될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이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세이빙스. 요 코드가 앞에 코드랑 뭐가 바뀌었냐면 여기가 바뀌었어요. 인자 방식이 아까 앞에서는 참조형으로 왔는데요. 여기서는 값형으로 왔어요.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아무것도 없죠? 세일하고. 아까 앞에 세일 클래스를 보면 이렇게 참조형으로 왔다고. 이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참조형이 와야지만 참조형도 하고 빌도 버추얼로 선언해야지만 가상함수에서 이렇게 일석이조니 뭐 일석사조니 그 이야기가 잘 먹혀 들어가는 것이지, 버추얼로 무조건 선언했다고 했더라도 여기가 값형으로 되는 순간 요 세이빙스를 호출하면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돼가지고, 비록 디스카운트 세일 객체를 나는 인자로 줬다 하더라도 어더는 복사가 돼가지고 실제 객체, 선언된 클래스형뿐만 아니라 실제 객체의 클래스형도 세일이 돼버린다는 이야기야. 아이디어 아시겠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키껏 B를 디스카운트 세일도 버추얼로 잘 만들어놨지만 여기 어더는 이제 복사가 됐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인자로 준 디스카운트 세일 객체는 전달이 안 되고 거기로부터 복사받은 세일 클래스가 실제 클래스형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순간 이쪽은 항상 세일 클래스의 빌 메서드가 불리게 되는 것이지, 앞에서처럼 뭐 디스카운트 세일을 주면 디스카운트 세일의 빌이 불리고 또 세일 클래스의 객체를 주면 세일 클래스의 빌이 불리는 그런 나이스한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버추얼로만 무조건 했다고 해서 다 만사 해결 끝이 아니다. 인자라든지 뭐 이런 거에 클래스형이 값형이 돼서는 안 되고, 참조형이나 포인터형으로 적절히, 포인터형과 참조형과 버추얼 요 두 가지 팩터를 잘 섞어서 잘 사용을 해야지만 일석이조와 같은 폴리모피즘, 다양성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어떤 방식으로 동작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라고 해서 이제 슬라이스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멸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가상함수로 정의하는 게 이제 바람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보통 지금까지는 이제 버추얼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멸자에다가 버추얼이라는 키워드 안 붙였는데요. 이제는 그냥 소멸자는 다 버추얼로 이렇게 붙이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한 가지 이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파생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기반 클래스, 부모 클래스의 포인터형이 그걸 가리키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P-base라고 하는 기반 클래스 포인터형을 가지고 delete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의도하는 바는 요 derived, 파생 클래스의 객체를 다 없애는 것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소멸자, 기반 클래스하고 파생 클래스의 소멸자를 가상함수, 버추얼 키보드를 붙이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무조건 기반 클래스에 있는 소멸자만 불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자면은 파생 클래스에 내가 추가해 놓은 멤버들에 대해서는 그걸 소멸시킬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남아 있는 거예요. 메모리 누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클래스의 멤버 변수는 삭제가 되지만 디라이브드 클래스의 멤버 변수들을 풀이하지 않아서 메모리 누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언제? 요 두 개의 상속 관계에 있는 요 두 개의 클래스들의 소멸자의 버추얼 키워드를 안 붙였을 때, 가상함수를 안 만들었을 때. 그래서 소멸자는 일반적으로 그냥 가상함수로 정의하는 게 바람직한 스타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상함수로 선언했다면 delete p base를 하더라도 실제로는 실제 객체인 파생 클래스의 소멸자가 잘 풀리게 되겠죠. 네, 그런 것들도 한 가지 가상함수하고 연결된 그런 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반 클래스의 소멸자만 가상함수로 선언하면 뭐 모든 파생 클래스의 소멸자는 자동으로 다 가상함수로 지정이 된답니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축소 변환과 뭐 확대 변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축소 변환, 확대 변환. 확대 변환은 이제 자손 클래스의 객체를 업캐스팅, 그러니까 조상 클래스형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항상 가능한 것이죠. 내가 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확대 변환이고, 확대 변환을 하는 C++에서 이제 변환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스태틱 캐스트하고 이렇게 부등호 표시하고 기반 클래스 타입을 써주면 되겠죠. pet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냥 사실은 요거는 이렇게 할당만 하면 해도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다운 클래스는 이제 조상 클래스형의 객체를 자손 클래스형의 이제 객체로 변환하는 것이죠. 근데 항상 옳은 경우는 아니죠. 우연히 또 조상 클래스형의 객체가 실제 객체로는 자손 클래스형의 객체였다면 이게 축소 변환, 다운 캐스팅이 되는 건데, 원래 실제로 조상 클래스형의 객체였다면 내려오는 건 안 되겠죠. 따라서 그거는 언제 결정이 되는 거냐면 실행할 때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다이내믹 캐스트를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태틱 캐스트가 아니라 다이내믹 캐스트하고 그다음에 포인터형이 돼야 될 것 같고, 도구 스타 이렇게. 그래서 지금 ppet이라고 하는 게 지금 페스타, 그러니까 기반 클래스의 클래스형의 포인터형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걔가 가리키는 거는 이제 파생 클래스의 객체를 지금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다이내믹 캐스트 해가지고 도구 포인터형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그게 실제로 가리키는 거는 파생 클래스에 있는 객체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만약에 new pet을 했었다. 그래서 실제로 또 pet 클래스의 객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이내믹 캐스트를 한 순간 실행 시점에 뭐 런타임 에러 이렇게 다이내믹 캐스트가 할 수가 없어요. 뭐 exception 예외가 발생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운 캐스팅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이내믹 캐스트 같은 경우는 다형 클래스의 포인터형에 대한 변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변환을 실패하면 exception 죽는 게 아니군요. 널을 반환한답니다. 다운 캐스팅이 실패라면 널을 반환해서 p도구가 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축소 변환, 확대 변환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가상함수, 부모 클래스에 있는 가상함수를 자식 클래스에서 새로 정의하는 거, 새로 작성하는 거, overriding이라고 이야기했고, 부모 클래스에서 버추얼 키워드가 안 붙인 그런 멤버 함수를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했다라고 하면은 redefining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재정이 이렇게 overriding이 아니라 redefining.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employee라는 클래스에서 프린트 책 함수 같은 것들을 redefining 한 거죠. 새로 정의한 것이죠.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가상함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일석이조라고 하는 그런 다양성을 제공하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또 이제 가상함수는 동적으로 항상 결정하는 거예요. 요 함수가 뭐 기반 클래스에 있는 그 멤버 함수야, 아니면 자식 클래스에 있는 멤버 함수야. 그걸 실행하면서 결정하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오버헤드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C++는 요 오버헤드를 감당할 거냐, 안 감당할 거냐. 안 감당할 거면 뭐 버추얼 쓰지 마. 대신에 버추얼 안 쓰면은 네가 생각한 대로 동작 안 할 수도 있어. 그런 건 감안하고 프로그래밍 짜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그 오버헤드 감안할 수 있어? 그럼 버추얼 써. 그러면 내가 알아서 동적으로 객체의 실제 클래스 타입에 따라서 알아서 이렇게 디스패치 해줄게. 이런 것이죠. 근데 이제 자바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멤버 함수들이 다 버추얼이 선언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버추얼이라는 키워드를 붙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였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redefining, 비가상함수를 새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게 다 overriding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가상함수를 이제 실제로 이제 런타임 시스템에서 이제 동적으로 요 함수인지 저 함수인지 결정해주는 이제 그런 기능들을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서포트할 때 용어만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상함수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가상함수 테이블. 그래서 이 가상함수 테이블을 가지고 이제 어떤 함수가 불릴 것이냐 동적으로 결정하는 문제들을 결정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가상함수 테이블을 도입을 해야 되고, 가상함수 테이블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결정하는 그런 이제 오버헤드가 버추얼 키워드에 이제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자바는 그런 오버헤드, 이런 가상함수 테이블을 만들고 버추얼 키워드가 있으면 항상 오버헤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오버헤드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라고 이제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이제 어쩌면은 C++에서 이제 버추얼이라고 하는 거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언어 설계되었던 그 시점에는 컴파일러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서
버추얼이라고 하는 함수에 대한 오버헤드가 상당히 컸다라고 하면 자바를 만들 때의 컴파일러 기술은 훨씬 더 발전해서 비교적 적은 오버헤드를 가지고 이제 적은 오버헤드 또는 어떤 경우는 옵티마이즈를 잘 해가지고 아예 버추얼 키워드를 안 붙인 거랑 뭐 사실상 같은 그런 수준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컴파일러 기술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이제 그러면은 오히려 프로그래머가 더 프로그램 하는데 신경을 덜 쓰도록 이제 버추얼 키워드가 당연히 붙은 것처럼, 당연히 동적 바인딩을 하는 것처럼 어떤 프로그래밍 방식을 지원해주자라고 이제 의사 결정을 해서 이제 프로그래머를 설계한 거죠. 컴파일러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좀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시면 좀 재밌게 자바 프로그래밍, C++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동적 바인딩, 버추얼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